지금까지 오디오 오래 하셨잖아요. 예. 말러를 정말 오디오 시스템으로 좋게 들었던 경험이 한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이 말러 일본 교향곡을 예. 오디오에서 이런 스케일로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보는 것은 예. 처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왼편에 있는 아방가르드의 신작 듀오 GT 이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2부. 그래서 그 아이트론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드라이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 한창원 사장님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트론 방식부터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네. 이 스피커는 이제 세미 액티브 방식이지만 네. 이제 풀 액티브 방식으로 해갖고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에 예. 앰프가 들어간 게 이제 아이트론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예. 뒤에서 이렇게 그 공간이 지금 남아 있죠. 그렇죠. 스페이스가. 근데 이게 모듈식으로 돼 있어서 예, 빼고. 저걸 뽑아갖고 아이트론 앰프를 딱 꼽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이제 풀 액티브 방식으로 편안하게 이 스피커 구동하면서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세대부터 이제 이게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액티브용 파워 앰프가 아니라 네. 전류 증폭 방식 설계의 앰프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 예. 사실 그 전에 XA 시리즈라고 프리파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인티앰프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제가 그 당시에 또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단품으로도 들어봤는데 되게 소리가 정숙하고 소출력이면서도 구동이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앰프가 있는데 왜 굳이 아이트론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 마티아스 루프시에 따르면은 이 전 세계 모든 한 99.9%의 앰프가 전압 증폭 방식인데 그렇죠.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전류 증폭 방식에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트론에서는 이제 전류 증폭 방식을 택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으로 제안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스피커의 특성, 네, 임피던스가 계속 변화하죠. 변한다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류 증폭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의 영향을 안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 전류 증폭 방식의 앰프를 넣어서 네, 이 아이트론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사실 이 전류 증폭 방식은 설계도 까다롭고 또 이게 또 대출력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앰프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포노 앰프만 좀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순도가 높고, 그렇죠. 순도가 높고 빠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점이 분명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오히려 아방가르드가 이번에 아이트론 방식 같은 경우에 전류 증폭이라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미네노 듀쇼에서 네. 아이트론으로 한 이제 풀 액티브 방식의 스피커를 들어봤는데 정말 소리가 좋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하이파이 클럽의 정체성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세미 액티브 네. 방식으로 했지만 네. 아이트론, 그러니까 전류 증폭 방식이 설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제 몇몇 전류 증폭 방식 앰프를 들어보면 오디오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음의 순도라든가 투명도라든가 해상도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또 반대급부로 예. 소리의 음의 밀도라든가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아방가르드 아이트론 풀 액티브를 들어보면 네. 정말 진짜 음악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사운드가 나온다. 그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트위터가 이제 꽂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퍼 두 발이 있는 그런 형식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XT3라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트위터가 진동판 구격은 이제 1인치라고 합니다. 위에 모델, 트리오 G3 같은 그런 모델에도 들어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상급기에 쓰이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경 이제 200mm 사양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게 미드레인지인데 170mm
7인치짜리 이제 그 진동판을 가진 미드레인지가 이제 상단에 있고, 요 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0mm 이렇게 구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170Hz에서 이제 28kHz까지 커버하는 내용이고, 두 개의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3.5kHz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이제 혼을 썼을 때는 사실 그 혼의 저역 한계가 700Hz, 뭐 많아야 500Hz인데 여기는 이제 170Hz까지 뻗었다는 것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그 우퍼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구경 우퍼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퍼하고 카본 파이버를 이제 믹스한 소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Hz에서 350Hz까지 이렇게 저역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액티브 방식이라 아방가르드에서는 이걸 또 그냥 서브우퍼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서브우퍼가 이제 액티브 방식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170Hz에서 350Hz까지가 중첩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세팅하느냐는 이제 애호가의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의 특성, 그런 거와 관계돼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구형 엑스지브하고 다른 점인데, 네. 옛날 구형 버전은 뒤에 이제 버튼이 있어갖고 그 우퍼하고 미드레인지 크로스오버하고 네. 저역 개인하고 네. 그걸 뭐 플러스 3dB냐 마이너스 6dB냐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맥용하고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안타깝게도 이제 아이폰이나 네. 안드로이드용 앱은 없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 크로스오버도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역 개인 값도 설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70에서 350까지 해보면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음들이 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필터도 이제 1, 2가 있어서 네. 그 방의 어떤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20Hz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방이다. 네. 그러면 그 120Hz를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 줄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이 DSP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예. 내 룸에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며칠 동안 그 부분을 계속 만지면서 이제 세팅 값을 만들었는데, 예. 오늘 뭐 듣는 이 음악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만져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세밀한 조정이 가능했고요. 자, 그러면 2부 첫 곡으로 마이 데이비스의 그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해서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게 60년대 중반 녹음이지만은 되게 여기서 재생되는 걸 들어보면 막 현대 녹음한 것처럼 아주 선도가 넘치고, 그 다음에
아주 싱싱하죠. 연주 자체가. 그리고 이게 그 왈츠 리듬으로 이제 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라든가 그 드럼이라든가 피아노 이렇게 리듬 섹션이 마치 춤을 추듯이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준 짜짜 준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마일 데이비스는 특유의 그 뮤트 트럼펫으로 쫙 돌진하는데 두께감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실리는 에너지, 역시 그 혼 스피커에서 이렇게 재생되는 재즈, 특히 모던 재즈의 맛은 사실 그 다른 스타일로는 거의 뭐 이렇게 적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역시 이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혼 타입이라는 그 태생적인 장점이 역시 이런 모던 재즈에서 잘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날로그 시절 녹음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디지털 쪽이 진화했기 때문에 뭐 LP 듣는 거하고 뭐 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특히 저역 같은 부분도 아주 깊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게 바로 그 이런 초 하이엔드 이런 오르페우스 같은 앰프를 걸었을 때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또 이제 좀 새삼 느꼈고요. 노래하듯이 쭉 진행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정말 이렇게 업되는 그런 재생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저역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부분은 물론 이 스피커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앰프의 능력인데, 예. 늘 말씀드리죠. 스피커하고 앰프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앞단에서 그런 저역을 못 만들어주면 이런 저역은 또 안 나오죠. 굉장히 나오기 힘든 저역이다. 예. 그거를 하이파이 클럽의 어떤 세팅 튜닝 솔루션하고 예. 디지털 쪽의 세팅 서버 플레이어를 분리해서 얻어진 결과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음악에서 베이스하고 심벌하고 피아노가 각각의 음색과 공간에서 등장한다는 느낌을 그쵸. 받았고요. 예. 맑고 투명하게 오른쪽에서 막 반짝거리는 듯이 연주되는 이제 심벌 소리. 예. 요즘 음악에서는 없어진 소리예요. 그쵸. 그죠? 요즘 음악에서 심벌 소리가 사라졌잖아요, 예. 거의. 예.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엣지 있는 트럼펫 소리가 정말 예리하게 등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은 디지털 소스로는 그 맛을 살리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쵸. 최근의 디지털 기술 예. 그리고 컴퓨터 스트리밍이 이렇게 서버하고 플레이어를 분리하고 모든 노이즈를 잘 관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사운드는 LP랑 비교할 게 아니라 LP하고는 다른. 예. 왜냐하면 LP에선 이런 정의감이나 이런 어떤 이 견고한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는 또 예. LP에선 또 구현하기 힘든 내용. 그쵸. 그런데 견고한 사운드 스테이지의 정의감에 LP 정도에서 날 수 있는 음색에 예. 거기에 더해서 정교함이 더해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왔다. 정말 바로 눈앞에서 연주해주는 리얼한 느낌. 오늘 계속 받는 느낌이에요. 그쵸. 예. 라이브를 들으면 콘서트홀에 온 것 같고 그쵸. 공연장에 예, 온 것 같고 예.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음악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음악이 이렇게 좋았었나? 그쵸.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음의 디테일과 선명함이, 야 진짜 이제 요새 하이엔드가 굉장히 좋아졌구나. 예. 진짜 불순물하고 불분명함이 1도 없는 예. 그런 디테일로 들어보는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이거 새롭게 들어보는 음악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시간 여행을 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 혼 스피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감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직진성이 좋고, 네. 그리고 그 소출력 앰프로도 이제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소출력 앰프로 구동이 가능한 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혼 스피커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 일반적인 그 다이내믹 유닛을 사용한 스피커들이요. 예. 그죠?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가 필수적으로 스피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문제는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재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트위터에 뭐 세라믹 미드를 넣는다든가 그쵸. 베릴륨 트위터에 카본 우퍼를 쓴다든가 결국에는 주파수 대역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게 음질적 이질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 물론 그걸 스피커 개발자 제조사에서 튜닝을 통해서 극복은 하지만
근본에서 오는 그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데 혼은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혼으로 증폭한다는 건 같기 때문에 네. 이 트위터와 이 미드레인지의 완벽한 일치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혼 스피커의 장점이다. 멀티웨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그 성격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의 재질을 넘어선다. 그렇죠. 예. 감도가 높고 네. 대부분의 증폭은 혼이 담당을 네.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음색의 일치가 일반 스피커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게 예. 이제 장점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크로스오버 설명을 하실 때 예. 이 미드레인지가 170Hz부터 3500Hz까지 커버를 한다는 거니까 예. 굉장히 광대역을 거의 그냥 미드레인지 풀레인지 스피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네, 그렇죠. 거의 그리고 그 정도 급이죠. 여기 있는 우퍼 두 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서브우퍼 역할 서브우퍼. 정도를 하는 그런 이제 크로스오버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2년 전에 아방가르드 사장 인터뷰할 때도 제가 농담식으로 했던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아방가르드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이용한 액티브 서브우퍼를 니네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다. 아, 그랬더니 약간 이제 황당하다는 듯이 네.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예요. 개인적으로 하이파이 2채널용 서브우퍼를 찾는다. 예. 저는 아방가르드 서브우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간혹 이제 2채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AV용 서브우퍼를 들여놓고 예. 이제 저역과 딥베이스의 어떤 음색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음의 밸런스를 벌써 몇십 년 동안 맞춰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직진성과 에너지가 좋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서브우퍼를 개발한다는 게 예.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오늘 들어보면 뭐 리듬앤 페이스라든가 코어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쵸. 진짜 정교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환상의 음악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 스피커는 또 아주 흥미롭게 그 조정할 대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크로스오버는 디지털로 또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패시브 아날로그 필터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아주 뛰어나게 증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옛날 아날로그 기술로는 불가능한 그런 새로운 차원의 크로스오버죠. 그리고 이제 우퍼 쪽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볼륨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자신의 룸 환경에 따라 그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부스트 컨트롤도 가능하다. 45Hz 이하의 대역을 리니어하게 혹은 리치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 8밴드 이퀄라이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맛이 또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네. 세팅하는 프로그램 보면 네. 이것들이 다 되는데 저 8밴드 이퀄라이저 부분은 네. 풀 액티브 방식의 스피커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가 그렇죠. 액티브가 아닌데 어떻게 이퀄라이저를 조정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네. 이 우퍼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에서 발생하는 피크나 딥, 그 주파수 대역을 집중적으로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풀 액티브 방식을 쓰면 스피커 자체에서 EQ 조정을 해갖고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운드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뭐 음악 장르별로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막 이퀄라이저를 건들고 막 그 트래블이나 베이스 쪽을 만지는 거를 약간 싫어하시죠? 싫어하시죠. 그러면 그냥 디폴트 모드로 놓고 예. 세팅을 통해서 했는데 요 세팅 값을 잘 바꾸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예. 맞춤 옷을 입은 것처럼 예. 정교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예.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유타 심포니가 연주한 그 말러의 1번 교향곡 4악장 이걸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러는 이렇게 대형 귀로 들어야 말러답고 스케일과 그 몰아치는 듯한 그런 그 압도하는 그런 이제 그 음의 홍수. 야, 오케스트라가 이런 맛에 듣는구나. 그렇게 이제 정말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재생음이었고요. 지금까지 오디오 오래 하셨잖아요. 예. 말러를 정말 오디오 시스템으로 좋게 들었던 경험이 한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 네. 음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리오로도 이제 말러를 들어봤는데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그 베이스 혼이라고 해서 아방가르드에서 그 만든 그 혼 방식의 그 서브퍼. 저역을 갖다가 이제 혼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거기서 나오는 저역음은 지금까지도 최고죠. 최고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대역이 넓다 보니까 이 혼에 그러니까요. 약간 베이스 혼의 그 느낌도 조금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예, 중역과 저역의 분리도. 그러니까요. 그게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예, 특히 그 콘트라베이스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저역을 들어보면은 그 약간 베이스 온 느낌의 그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그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거 이제 아까 제가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예. 세팅 값을 잘 만들어서 그랬군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트릭이 있었네요. 이틀 동안 예. 진짜 예, 한 시간으로 따져도 한 7, 8시간을 그거 세팅 값 조금씩 바꿔가면서 왜냐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핑크 노이즈 쓰고 막 그 이 스펙트럼 보면서 예, 조정해 보잖아요. 예.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귀로는 엄청 변하는데 이 그래프는 변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핑크 노이즈 이런 걸로 안 되고 음악 여러 개를 계속 들어보면서 굉장히 미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역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말로는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뭐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재생음이었어요. 사실 그 마지막에 말로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이니까 네, 말로는 약간 필수 코스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요즘에 이 오디오로 말러를 정말 멋지게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개인적으로 진짜 오디오에서 네, 말러가 정말 듣기 힘든 음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처음 모신 회원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그러면 말러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제가 생각하기에 말러를 오디오로 제대로 듣기는 불가능하다는 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러 1번 교향곡을 예, 오디오에서 이런 스케일로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보는 것은 예. 처음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에포틸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네, 말러는 오디오로 들으면 뭔가 이렇게 투티 부분에 가면 뭔가 약간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 예, 소리가 막 뒤섞이면서 엉키면서. 근데 오늘 이 시스템, 이 스피커에서는 그야말로 대역의 여유, 공간의 여유, 그리고 박자의 여유가 느껴진다고 그래야 될까? 예, 너무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 내가 말러를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그리고 말러 음악이 이렇게 쉬운 음악이었나 오디오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 예. 화려한 음의 피날레인데 정말 헤드룸이 넓은 그런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음악이 나왔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거 이제 시연하실 때 앞으로 이제 말로는 이제 부담 없이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러를 예. 좋아하시는 분, 예. 근데 내가 말러를 좋아하는데 내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말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예. 저희가 오늘 받은 이 감동을 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정말 말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 소리는 정말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2부에 걸쳐서
아방가르드의 신작 듀오 G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아주 변함없이 또 우리 한 사장님께서 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딩 멘트 이전에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꼭 설정해 주시고 그게 앞으로도 저희가 그 좋은 그런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좀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